광고지, 흔히 찌라시라 불리는 매체를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교소문이 확산되자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한쪽은 저 위에서 하고 나는 배달의 개수. 이건 네가 전에 갖고 놀던 수준 정도 아니야. 사설 정보지,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이 광고지를 뜻하는 일본어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재계나 연예계 소식 또는 소문을 담은 종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한때는 증권가를 뒤흔들어 놓는 고급 정보로, 요즘에는 받은 글, 이 메신저에 받은 글로 SNS를 떠돌고 있는 이 찌라시라는 내용. 이 때문에요, 몸살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뭐 특별한 관계다, 이런 내용이 찌라시를 통해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 굉장히 곤란해졌었어요. 네. 그랬는데 최초 유포자가 잡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송사에서 해외에서 식당을 차려서 이제 식당을 하는 그 네. 프로그램을 이제 나영석 PD가 PD를 하고 거기에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두 사람 관계가 이제 불륜 관계다라는 이제 이 소문이 떠돌면서 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직접 나영석 PD와 이 두 사람이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처음에 유포자가 한 방송 작가가 유포를 했다라는 방송 작가가? 그렇죠. 이 방송 작가가 다른 데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인이 그걸 만들어 딴 사람을 전달을 했고 네. 한 120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중간에 지라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네. 이게 그럴싸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유포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지라시의 작성과 유포 과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소문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방송 작가가 퍼뜨리기 시작한 소문이 고작 사흘 만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를 잡는 데는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역추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놀라운 건 잡히긴 잡힌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사실 저 최근에 네.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면요. 네.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디지털 증거입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아하. 거의 사람의 지문보다 더 정확하고 절대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계가 하나는 50단계, 하나는 70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하나씩 확인해 역추적에 나가는데 뭐 3, 4일에서 일주일씩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못 잡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이런 네. 찌라시 종류들은 뭐 어떤 비밀 장치를 가진 데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공개되어 있는 어떤 SNS 망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거. 그리고 이 정보통신법상 그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거 걸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소문이 사흘 만에 전국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최초 유포자가 방송 작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작가가 그러는데 라는 말이 붙으면서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루머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가들이 퍼뜨린 소문이 정보지 형태로 가공이 돼서 돌았는데 이게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찌라시라고 하면 이 정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문가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잡고 보니 일반인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군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현상이죠, 그것이. 아마 우리 사회가 이 굉장히 확산성, 특히 SNS들이 일반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일단 어떤 정보라는 것은 권력이다, 힘이다. 그리고 정보를 독점했을 때 뭔가 그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네. 이런 것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뭔가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인이 그 떠도는 소문들을 짜집기를 해서 네. 나름대로 뭔가 좀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서 가까운 보이게? 사람들한테 아하. 나는 이런 거 알아. 너 아니? 아하.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유포를 했는데 당사자는 가볍게 저렇게 유포를 했을지 몰라도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사실
엄청난 그 뭐 이미지 훼손을 떠나서 네. 엄청난 고통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저런 부분. 이 우리나라에 지라시가 등장한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여 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정보맨들이 증권시장과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들었던 사설 정보지가 이제는 일반인들의 손으로 넘어가서 이 정보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재미 차원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찌라시 본적 있죠? 때 찾아서 꼭 밝혀내야 돼. 팬들 아니야. 한쪽은 저 위에서 하고 나는 배달의 개수. 그리고 네가 전에 갖고 놀던 수준의 정보 아니야. 너 정보회의 들어가. 소국장님, 네. 사실 예전에 저희 기자들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지라시를 통해서 이 취재거리들을 좀 접하고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유료 정보였고요. 그렇죠? 유료 정보였고 이제 무료 정보도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처음 저 지라시를 문서로 봤을 때의 어떤 느낌? 그렇죠. 굉장히 흥분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 같고. 예, 뭔가 정말 예. 내용도 재밌거든요. 예. 얼마나 가공을 잘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아이디어도 얻고 정보도 얻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음성화돼 있었죠. 네. 음성화돼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은밀한 카페 이런 데에서 모여서 주로 어떤 정보기관 쪽 사람들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대관 담당자들이라든지 정보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좀 회의하고 거기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이제 생산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포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서로 돌려본다든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저렇게 은밀하게 뭐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형태가 좀 정보맨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눈 대화들이라는 게 어쨌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나도 정보를 줘야 되고 네. 상대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의 구성원을 예를 들면 뭐 국회 보좌관 한 명, 기자 한 명, 뭐 경찰 출신 한 명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소수로 구성을 하고 뭐 그랬었죠. 이런 사설 정보지 속칭 찌라시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뭐 연간 1,000만 원씩 내면서 구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돈이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겁니까, 조수진 부장? 네. 이제 저도 문건을 네. 몇 번 과거에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요. 정보 동향에서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주 작은 규모의 신문사 같은 경우, 네. 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연간 50만 원짜리 이렇게 책정을 해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배포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아하.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 1,000만 원짜리도 있었다. 아하. 네. 그런데요, 이 지라시 정보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렇게 있는데 꼭 마지막 부분에 연예 분야가 있어요. 이 연예 분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제일 가독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가독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대상이 되기도 해보고 지라시에 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지라시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아하. 있고 또 이제 그런 대상이 돼보기도 하고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지라시라는 형태가 보면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의 또 이 대관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전직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주변에 돌아가는 이야기 각 회사 이야기들 다 모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인기 있는 게 보면 바로 연예가 소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와 누구가 불륜 관계다 사귄다 네.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들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이야기하기 좋은 소재거든요. 아하. 그런 거 혹시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만 뭔가 만나면 오늘 내가 만날 수 저녁에 어디 있는 가서 얘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면 아하. 그런 게 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라시를 만드는 이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걸 가장 중요시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정유미 씨 이야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 재생돼서 그걸 그럴싸하게 또 포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설 정보지를 만들고 있는 정보맨들조차 사설 정보지의 정확성은 매우 낮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 지라시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요, 최초 유포자를 잡을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아까 변호사께서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지문처럼
작성해도 또 유포해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